어둠이 깔린 서울의 한 골목, 차가운 바람이 윤서연의 낡은 코트 자락을 스쳤다. 그녀는 손에 든 편지를 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이게 마지막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편지 봉투에 적힌 낯익은 이름을 다시 읽었다. 부모님의 이름. 서연은 10년 전 18살의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에 필요 없어.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울며 고개를 돌렸고 서연은 단돈 몇만 원과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과 홀로 싸워야 했다. 이제 28, 서연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한지민을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민은 서연의 삶의 따뜻한 빛이었다. 30대 초반의 지민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서연에게 세상은 혼자 싸울 곳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맞서야 했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부모님이 보낸 편지였다. 10년 만에 연락. 도와줘, 서연아. 우리 빚이 너무 많아. 편지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서연의 가슴은 분노와 연민으로 뒤엉켰다. 그녀를 버린 부모였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녀를 찾는 걸까? 서연은 지민의 아파트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지민은 책상에 앉아 원고를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서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서연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부모님이 빚 때문에 날 찾았대. 지민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내쫓고 지금 와서. 그녀는 화가 난 듯 했지만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너,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복잡해. 그녀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병상에 있다는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며칠 뒤, 서연은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강북의 낡은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병원비조차 낼 돈이 없었다. 서연은 그들을 돕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녀는 카페 일을 늘리고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민은 그녀를 말렸다. 서연아, 너 너무 무리해. 몸상해.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지민은 서연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렸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배달 중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지민은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너무 착한 거야. 서연의 병상 옆에서 지민은 그녀를 지켰다. 하지만 서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병원에 찾아왔지만 서연은 그들을 마주할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마.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잊지 마, 서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다. 서연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가족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을까?
그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서연의 병실은 조용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했다. 서연은 사고 이후로 의식을 자주 잃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다. 지민은 매일 병원에 와서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서연의 부모님을 원망했다. 그들이 서연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편 서연의 부모님은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쥐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연이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그렇게까지 무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지민은 그들을 보자 화가 치밀었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서연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무지했어. 서연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어. 제발 서연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줘. 지민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을 위해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빚을 갚기 위해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이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딸을 구하고 싶었다. 서연은 간간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지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서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너도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서연아. 병원비는 점점 쌓여갔다. 지민은 자신의 저축을 모두 털었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연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몇몇 사람들이 병원비를 모금해 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는 여전히 많은 편견과 마주했지만 서연과 지민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서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민은 절망 속에서도 서연을 위해 웃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매일 책을 읽어주고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내가 커피를 엎어서 내 옷을 다 망쳤잖아.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때 너 화 안 냈어. 그냥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지.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게 너라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서연의 부모님은 병원에서 매일 서연을 찾았다. 그들은 서연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너무 깊었다. 서연의 병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내가 꿈을 꿨어. 우리가 바다에 갔던 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때 우리가 인천 바다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지. 내가 파도에 젖어서 투덜댔잖아. 그녀는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우린 다시 갈 거야. 약속해. 하지만 서연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길게 잇지 못했다. 지민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매일 밤 서연의 곁에서 기도했다. 제발 서연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한편 서연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서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고 서연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모았다. 아버지는 서연에게 편지를 썼다. 서연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우리 딸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내가 곁에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서연은 부모님과 마주하기로 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우리가 너를 불행하게 했어. 어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엄마, 아빠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서연이 부모님과 화해하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였다. 하지만 서연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약해졌다. 어느 날 지민은 서연에게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이거 약속이야.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어도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의 반지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받았다. 지민아, 너만 있으면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서연의 병실은 이제 그녀의 삶의 마지막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잠들어 보냈다. 지민은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서연이 처음 카페에서 일할 때 지민은 그녀의 고객이었다. 서연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커피를 내렸다. 지민은 그 진심에 끌렸다. 그들은 커피 한 잔을 계기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곧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민의 동료들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거리를 두었다. 서연은 카페에서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지켰다. 서연의 부모님은 이제 매일 병원을 찾았다. 그들은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어머니는 서연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병원으로 가져왔다. 서연아, 이거 먹으면 힘날 거야.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서연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서연의 부모님과 함께 그녀를 돌보았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의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다. 지민은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너는 내 전부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를 사랑해. 지민아.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곁에서 기도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의 행복만을 바랐다. 서연아,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우리가 너를 지지할게.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지민과 부모님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순간을 보냈다. 서연의 병실은 이제 그녀의 삶의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민은 그녀의 곁에서 매일 노래를 불러주었다. 서연이 좋아했던 아이유의 노래였다. 지민아, 너 목소리 정말 좋아. 서연은 힘겹게 말했다.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그럼 매일 불러줄게. 너 좋아하는 노래 다 불러줄게. 서연의 부모님은 이제 그녀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서연아, 우리가 너를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사랑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서연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지민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의 삶,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을 책으로 남기고 싶었다. 내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져야 해, 서연아. 사람들이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을 알아야 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너도 같이 써, 우리 이야기야. 지민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운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였다. 서연의 상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며칠이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을 위해 강해지기로 했다. 서연은 지민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민아, 내가 없어도 너는 행복해야 해. 약속해.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하지만 너도 약속해. 저기 위에서 날 지켜봐. 서연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민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그들은 서연을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은 후회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서연아, 우리가 너를 더 일찍 이해했더라면.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지민은 서연에게 속삭였다. 서연아,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너도 내 인생을 빛나게 했어.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지민은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잘 가, 내 사랑. 서연의 부모님은 병실 밖에서 오열했다. 그들은 딸을 잃은 슬픔과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후회에 빠졌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그 증거였다. 지민은 서연의 죽음 이후 그녀의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했다. 책의 제목은 사랑, 그리고 용서였다. 그 책은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연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민은 서연의 책을 출간한 뒤 서울의 한 강당에서 북콘서트를 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 그들 중에는 서연의 부모님도 있었다. 그들은 지민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서연이는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지민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웠고 끝까지 사랑을 믿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들 중에는 서연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지민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았다. 서연의 부모님은 책을 손에 쥐고 딸의 용기를 다시금 느꼈다. 지민은 서연의 무덤 앞에 자주 찾아갔다. 그녀는 서연이 좋아했던 꽃, 해바라기를 가져다 놓았다. 서연아, 너 말대로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없으니까 좀 힘들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LGBT 커뮤니티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연과 지민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지민은 서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전했다. 그녀는 서연의 반지를 늘 손에 끼고 다녔다. 그 반지는 그녀에게 서연의 사랑을 상기시켰다. 너를 잊지 않을게. 서연아. 지민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서연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 그녀는 세상에 용기와 사랑의 흔적을 남겼고 지민은 그 흔적을 이어갔다.